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서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방역 패스, 어제도 또 일부 앱으로 사용자가 몰리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참 뒤숭숭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장도 지금 명확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죠.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시장 변동성 또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만큼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김백서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방송만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 세계로 달리는 자동차 모터. 이게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실까요? 자,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일지 감 잡아보시고요. 자,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계속 QR코드 나갑니다.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방법들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확인하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비기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사부, 김재룡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저희가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의상으로 대신 좀 화사하게 지금 스튜디오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지금 오전장에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쌓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확산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만 빨간불을 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새벽에 마감된 미 증시가 FOMC
통화정책 경계감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해로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더 가속을 좀 붓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미증시가 3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현재 하락으로 출발해서 지금 보합권에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개인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쪽에 기관이 좀 들어가 있고 선물 쪽도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현재 백오데이션 상태라는 거죠. 이 콘텐코 상태가 조금만 전환이 돼주고 현재 프로그램 비차익 물량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물량이 매수 물량으로만 좀 바뀌어준다면 오늘은 상승 마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보면 우리 거래대금, 이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많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현금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짧은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고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사부님 어떤 네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자, 이렇게 뭐 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생방송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글쎄요. 일단 종목부터 좀 탄탄하게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지금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실적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제대로 선별해서 와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실적도 좋으면서 그리고 차트상 위치, 재무까지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방송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최근에 저희가 공략 종목으로 드리는 데에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엔투스 성진입니다. 자,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자, 이 해당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스크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해당 회사 실적이 발표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해당 회사는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겁니다. 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자사주 소각, 배당, 자사주 매입만 빼고는 지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무상증자는요, 200% 한 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공짜로 줬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39만 6,400만 주를 소각해버렸어요. 주가치를 올리기 때문이죠.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겠죠. 자, 배당도 실시했어요. 배당은 이미 한 번을 실시했는데 연말에 주당 500원 현금 배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발굴하기 힘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미리미리 발굴해서 선취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연 저희는 어느 시점에서 잡고서 선취매를 하면서 홀딩을 하고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저 시점이죠. 저 동그란 부분인데 저 부분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저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했었죠.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있거나 어떠한 큰 파동이 형성되고 기술적 분석상 위치 안 맞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타점을 드렸고요. 한번 가방향으로 틀은 상태에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면서 수급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조정을 깊게 받는다고 해도 추가적인 실적으로 해서 정고점을 넘는 그런 마법의 효과가 나올 종목 중에 하나다. 만약에 이게 주가가 좀 밀린다면요, 아직까지 이 해당 회사는 테마성이나 섹터나 아직 소멸된 게 없습니다. 실적이 받쳐기 때문이니까 이 추가적인 단가는 저희가 노란톡에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G이노텍입니다. 자, LG이노텍에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바로 아이폰 13 카메라를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아이폰 12보다 13이 판매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4도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회사 지금 실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올해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 이번 연도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1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바로 10조 클럽, 매출액 10조 클럽과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있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희는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잡았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시점이죠. 저희가 잡자마자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짧은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청산할 수 있는 전고점 라인에서 충분히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주어졌고 한 번 상승하더니 우하향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42변선을 밑으로 해서 480 근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데 보다시피요. 지금 우리 연초에 나왔던 수급량보다 지금 수급량이 좀 적어요.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건 무슨 징조냐면 그렇다면 주가가 LG이노텍의 주가가 하락은 할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 어떨까요? 저도 연초에 들었던 수급량이 이동을 하면서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깊은 눌림을 받았더라도 그 눌림 받은 거를 그 이상 값어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진 게 바로 LG이노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우리 MC님, 아프리카 TV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가장 부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지금 좋은 동영상들 올라가면서 나한테는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거니까 솔직히 이거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누워서 돈을 버는. 네, 맞습니다.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들어갈 돈이 없다는 거죠. 서버 비용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좋다는 겁니다. 해당 회사는 1,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3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 710억입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42%가 증가하고 영업이익 보세요. 231억입니다. 64%가 증가합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차이가 별로 없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구조라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진이 많이 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저희는 정확한 맥점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바로 저 자리죠. 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미 1월 달부터 연초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이거 고점이 아닌가, 너무 높은 가격에 잡는 거 아닙니까? 라는 노란톡방에서 이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 실적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 동그란 부분 21선을 돌파하자마자 주가를 주식을 잡고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 수익률이 75%나 됩니다. 자,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아프리카 TV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눌림이나 짧은 눌림은 할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됩니다. 아직 수급량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도 좋은 타점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점도 저희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자, 해당 회사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QD OLED를 양산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 미래나노텍이 상승을 하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가 또 실시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결산 배당 100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배당이 이거 100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해당 회사의 시총이요 10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가 재무가 좋지 않다라면 쉽사리 결정할 수 없던 내용입니다. 자, 배당 100원 결정되고 주가 상승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저 부분이죠. 저 부분은 잡고서요 살짝 오른가 싶더니 가방향으로 틀었지만 242평선 근방에서 박스권을 형성 후에 뭐와 함께 상승하나요? 수급과 함께 상승을 합니다. 매수의 의지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현재 37.85%인데 시총이 작고 유통 물량 수가 적기 때문에요. 조정을 짧게 바꿔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변동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해당 회사 주가 올라갈 때 변동폭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눌림이 깊게 들어와도 그 이상 눌림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제 실적까지 받쳐줄 거니까 말이죠.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자, 카메라 묘두를 만드는 업체다. 앞서 말씀드린 LG이노텍과 같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해당 회사가 자회사가요. 바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뭐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자율주행의 눈이라는 자회사. 자, 자율주행에서 눈이라는 걸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자율주행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된다. 상장할 것 같다라는 이슈 하나마로 그 테마성으로 해서 주가는 상승을 이끌겠죠. 그리고 그 자회사가 자율주행 담당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도 당연히 지분법상 손이익으로서 실적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느 시점에서 들어갔을까요? 바로 저기입니다. 저 시점에서 들어가고서요. 눌림이 좀 받았죠. 가방향으로 눌림이 좀 받았지만 242평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21선을 정확히 뚫어줬어요. 좀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21선을 뚫어준 상태에서 우상향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37.67% 상승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상승, 이 마지막 상승에 수급량이 실렸는데 이 수급량이 기존의 수급량보다 좀 적긴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눌림을 온 다음에 수급량이 더 크게 들어온다면 우상향으로 더 큰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GST입니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다. 자, 1,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도 마찬가지 서프라이즈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매출액 궁금하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733억. 전년 대비해서 100%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21억입니다. 123%가 증가합니다. 자, 우리 MC는 이 100%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영업이익의 이 성장세가 100%가 넘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야말로 정말 기업 안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돈이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현명하게 경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액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고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은 그에 대한 마진으로 해서 나중에 신규 투자 설비나 R&D 쪽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 지금 1,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3분기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걸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선취매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우리는 어디서 했을까요? 바로 정확한 맥점이죠. 저 정확한 맥점에서 저희가 도지형 캔들에서 정확한 맥점에서 공략 종목을 드린 상태에서 아주 살짝이죠. 살짝 우하향으로 내려왔다가 242평선 근처에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21선을 양봉으로 뚫은 상태에서 우상향 패턴을 갖고 있는데 뭐가 들어와 있죠?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수급량이 지금 연초에 들었던 수급량 비슷하죠. 지금 제가 앞서 말한 종목들하고 지금 종목들의 일관성이 있는 건 뭐냐면 연초의 수급량보다 현재 수급량이 적다. 뭐 거래대금이 적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실적으로 혹은 테마로 올렸으면 주가가 깊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실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회사요 지금 우상향 패턴을 갖고 있고 21선을 지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밑에는 61선과 121선, 중장기 이평선들도 떡하니 버티기 때문에 GST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면요 오히려 감사한 일로 하고 저희가 첫 번째로 진입했던 타점들 있죠. 그 타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다 1타점밖에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1타점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죠. 1타점, 2타점, 3타점 이렇게 3등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분할 구간을 드립니다. 물타기가 아닌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타점이 체결되고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내려와줘라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으로 해서 수익을 좀 내고 싶으시죠? 그럼 실적주 위주 그리고 차트상 좋은 위치 탄탄한 재무구조 이 3박자가 맞는 종목들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도 한 종목 갖고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차트 보시면 이거 작년 차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엔 정말 3월에 좀 눌렸다가 끝없이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들 많이 보게 됐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사부님들 정말 어떻게 또 귀신같이 그런 종목들만 쏙쏙 골라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시면 이릅니다. 자, 이 종목들 수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렇게나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만 짚어드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부님, 저희가 노란톡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도 코스피가 0.2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대부분 종목들은 현재 하락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럴 때 저희가 갖고 홀딩하는 종목들 내 계좌에서 갖고 가면서 마이너스를 보는 종목들만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예수금으로 비중은 저 크게 못 들어가겠지만 남은 예수금으로 조금씩 비중을 적게 해서 짧은 매매하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저희가 생방송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짧게 오히려 단타라고 하죠. 짧은 매매를 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의 CS입니다. 자, 인공호흡 관련주입니다. 자, 요즘 인공호흡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호흡 관련주들이 주목을 왜 받고 있죠, 우리 엔씨님? 지금 너무 슬프게도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런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확진자 수가 많이 늘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중증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인공호흡기가 좀 필요할 거고 환자 감시 장치 같은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종목이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목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주식장에서 바로 돈뭉치가 들어왔다는 거죠. 매수의 의지와 거래 대금을 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어디 좋은 타점이 없을까 보면서 정확한 맥점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바로 잡자마자요 4거래일 만에 25%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하락하고서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중증 환자가 늘어났던 이슈와 함께 거래 대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분봉상 타점이 있었을 때 저희가 정확한 맥점을 들어가서 짧은 매매, 비중은 많이 못 실겠죠. 뭐 3에서 5% 정도 실은 상태에서 짧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들을 4일 동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혜택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포뱅크입니다. 자, 스마트카 솔루션인데 자, 해당 회사가 요즘 이슈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애플과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중요한 건 거래 대금 매수자 들어와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저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장기 포트로 갈 종목이 아니고 짧게 칠 건데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고 좋은 타점만 생성해주면 좋았는데 보다시피요 저희가 잡자마자 수급이 상승하기 전에 저희 잡았던 겁니다. 상승하기 전에 흐름이 이상했다라는 거죠. 자, 체결량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큰 체결량들이 들어오고 체결 강도도 높아지고 특정 거래원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진다. 분봉상 타점도 좋다. 특정 호가에서 이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타점을 호가나 분봉상에서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수급이 살짝 들어온 상태에서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걸 예상해서 저희가 잡자마자 저희가 21%, 2거래일 만에 21%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요, 재무 구조도 괜찮고요. 현재 차트상 위치도 좋습니다. 만약에요, 주가가 눌림으로 깊게 들어온다면요. 중기까지 포트를 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해당 종목이 눌림이 깊게 들어온다면 저희한테 문의를 한번 주신다면 인포뱅크에 대한 정확한 신뢰되는 타점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SI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핫하고 있습니다. 많이 핫하고 있는데 그냥 핫할 정도로 해서 수급이 들어와서 그냥 섹터 연결돼서 테마성으로 올라갔지만
해당 회사는요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테마가 아닌 실적으로 해서 올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정확히 잡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종목도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상한 흐름을 감지하고 분봉상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타점을 잡아서 현재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박스권을 형성했죠. 엄청난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에서 수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할 때 좀 윗꼬리를 달고서 내려온 경향이 있지만 한번 눌림 받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짧은 매매가 한두 번 정도 가능한 타점들을 형성해 놓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MC님 지금 노란 톡방 보셨죠? 어떻습니까? 네. 너무 대단한데 그런데 정말 이 종목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부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이슈로 짧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짧게 투자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길게 물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사부님들과 함께하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다면 이 종목들로도 충분히 수익 걷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놀라운 수익들 잠시 뒤로 하고요. 오늘의 주식 비기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장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장 자동차 모터와 공구. 자, 자동차 모터와 공구. 일단은 저랑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지금 힌트로 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네. 앞서 리뷰에서 봤듯이 이 실적주 위주로 차트상 위치가 좋으면 그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네. 없겠죠. 자, 오늘 종목도 바로 그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용 모터와 공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자, 우리 MC는 이 모터와 공구 사업 뭐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그런 분야인데 약간 그려지는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돌아가는 느낌. 돌아가는 네, 맞습니다. 느낌. 네. 자, 자동차용 모터 공구 사업 맞습니다. 돌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공구 사업부터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사업. 말 그대로 나사를 조이고 풀르고 뚫고 뭐 부시고 하는 게 바로 공구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공구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임신님? 네. 그냥 뭐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뭐 망치도 있을 것 같고 뭐 드라이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여성분들은 잘 뭐 몇 번 봤겠지만 남성분들은 좀 친숙합니다. 요즘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런 공구 세트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에서 어떠한 뭐 수리를 좀 해라. 누워만 있지 말고 제발 좀 해라. 소파에서 등 좀 떼고 그렇죠. 네네, 어서 이것 좀 맞습니다. 고쳐줘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공구 선물을 많이 한다는데 보다시피 조이고 뚫고 뭐 부시고 이런 게 바로 공구인데 이런 공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간단한 게 아니겠죠. 바로 이 소형이면서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량이지만 작고 경량이지만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공구를 찍 하고서 뭐 나사를 쪼이고 나서 공손히 가서 모셔놓는 게 아니죠. 대부분 남성들 쪼인다면서 그냥 훅 집어 던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부서지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들고 하기 때문에 가벼워야 한다. 경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크면 안 되겠죠. 작아야 한다. 이 소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만큼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해당 회사는요. 이걸 봐. 이 세 개 다 국산화를 이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점유율 또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점유율을 볼까요? 국내에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3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뭐 독일 뭐 어느 회사 땡땡 회사가 좀 높은 점유율이지만 해당 회사는요. 국산화를 이루면서 30%란 높은 점유율을 담당하고 있다. 이 라인업 확대를 해서 지금 점유율도 조금씩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건설조선 기계제조업.
당연히 건설조선 기계제조업에 많이 들어가겠죠. 뭐 공구는 당연히 뭐 딴 데서 쓰일 수가 없겠죠. 뭐 서비스업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건설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MC님 지금 이게 건설조선 쪽에서 지금 공구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변화가 조금씩 해당 회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이게 지금 쓰이는 산업군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건설이나 조선이 지금은 조금씩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침체돼 있던 시기가 길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들으면서 약간 걱정이 됐거든요. 어떤 네네. 변화일까요? 자, 이 공구 산업은 지금 정체가 되고 있어요. 한정된 공구 안에서 점유율 싸움이기 때문에 라인업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점유율을 높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가 라인업을 확대해서 점유율을 조금씩 높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해당 회사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구 사업이 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 바로 전장 사업이라는 건데요. 자, 이 몇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공구 사업은 자 보다시피 현재 정체되고 있습니다. 위쪽이 공구 사업이에요. 정체되고 있는데 밑에 전장 사업 쪽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해당 회사 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장산업, 어떤 걸 담당하고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용 모터입니다. 자, 전장이 바로 자동차에 들어간 전기장치 부품이 바로 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자동차용 모터도 전장 산업인데 이 모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트가 있으면 요즘은 다 이거 이 모터로 윙 이렇게 돌아가죠. 자동적으로 되죠, 그렇죠. 조정이.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예전에 우리 창문 올릴 때 이렇게 해서 엄청 올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버튼 하나 윙 이렇게 하죠. 파킹 쓸 때도 마찬가지죠. 파킹도 예전에는 뭐 사이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은 누르면 찍 하는 차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동차용 모터 쓰임새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다음 장 볼까요? 자, 해당 회사가 납품하는 납품처예요. 자, 주요 고객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명했던 다스도 있고요. 평화전공도 있고요. 지금도 만도도 있고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있고 완성차들 보세요. 자, 현대 기아는 물론이고 GM과 또 어디 있습니까? 마사레티도 있고요. 볼보, 벤츠, BMW 뭐 대부분의 유명 메이커의 완성차들한테 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해당 회사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당 회사들이 다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전기차의 저변학대의 선두주자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뭐 라인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 공구 모터에서 쌓아왔던 기술력을 전장에서 지금 자동차용 모터에서 아낌없이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자동차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들어봤던 자동차에는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또 하나의 또 해당 회사가 이룬 게 있습니다. 뭐 빅 이슈가 됐었던 건데 바로 이겁니다. 2021년 1월에요. 포드 머스탱. 자, 이 머스탱,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스탱이라는 차량입니다. 포드에서요. 자, 이 머스탱 차량에 전기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칼람 모터를 수주했다라는 겁니다. 이 칼람 모터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요. 혹시 아세요? 오늘 칼람 뭐 모터. 계속 모터가 나오는데 공구 모터, 자동차용 모터, 칼럼 모터는 또 뭔가요? 네, 가장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 성장 모멘텀, 미래의 먹거리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칼람 모터 쪽인데요. 자, 칼람 모터가 도대체 뭘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스트레형 휠이죠. 저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운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칼람이 있고 밑에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샤프트와 바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칼람과 모터 쪽에서 모터를 돌려준다는 거겠죠. 이 돌려준다는 건 뭐냐면 바로 자율주행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운전대로 운전자가 운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칼럼과 모터에서 운전대를 대신 신호를 받아서 대신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포드에 지금 납품했죠. 머스탱이 납품을 이제 하는데 수주를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회사들의 고객사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볼보, BMW, 벤츠, 현대기아, 뭐 크라이슬러, GM 모든 유명 자동차들 테슬라 포함해서요. 고객사를 두고 있으면 이 칼람 모터 수주도 앞으로 가능성이
없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높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느 유명업체에 납품할 것 같다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상승으로 이끌 수 있고요. 상승을 이끌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적이 올라가겠죠. 실적으로 해서 올린 다음에 테마성으로 한 번 더 올리는 게 바로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게 바로 주식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자동차용 모터들을 개발 중.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터들도 협력사들한테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차들이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도 해야죠. 자율주행도 해야 되죠. 여러 차종들이 나올 때마다 모터는 진화해야 합니다. 그때문에 모터를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미 두둑하게 고객사를 확보되어 있으니까 해당 회사가 모터가 개발되면 될수록 당연히 납품량이 늘어난다. 납품량이 늘어난다는 건 실적이 올라간다. 그럼 매출이 증가한다.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차종 아시나요, MC님? 오늘 지금 색깔 맞추신 것 같은데 이거 네네. 지금 우리 시장에 제일 필요한 황소가 상징인 람보르기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저도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루스라는 차종인데, 자, 이걸 이 차종에 뭐 납품한다는 그걸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요즘 SUV에 진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벤틀리도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 벤츠, 볼보도 이 큰 차종들 SUV를 많이 납품을 합니다.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이 큰 차종에는 모터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모터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고 그러면 오늘의 주식빅이 이 종목의 매출, 실적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도 있죠. 자, 공구사업부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라인업이 확대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 성공으로 보고 있고요. 전장 사업은 대폭 성장 안 할 수밖에 없죠. 성장할 수밖에 없죠. 모터 사용량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칼람 모터를 수주를 한 상태에서 포드랑 수주한 상태에서 그렇게 완성차도와 고객사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 가격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럼 지금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당 회사 당연히 분할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 모멘텀 받고 이제는 재무와 차트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공구 모터라고 해서 종목 잘못 가져오셨나? 이걸로 뭐 얼마나 큰 이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 싶었는데 포인트의 초점은 그곳이 아니라 이 자동차용 모터 이쪽이었습니다. 앞으로 뭐 전장 사업 부문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자, 그 시장의 성장성을 이 종목이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계속 QR코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재무제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장 성장 동력 풍부. 이미 뭐 투자 포인트에서부터 짚어봤죠. 이 모터를 타고 모터를 달고 아주 질주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성장 동력 풍부라고 지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가 상태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대부분 보면 주식시장에서 테마성으로 많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하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죠. 그래서 재무구조를 봐야겠죠. 과거에는 어땠는지 현재는 어떤지 자 재무구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세요. 3,600, 3,700. 자 우상향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여파로 해서 산업 전반적으로 침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우상향 패턴을 아주 꾸준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면요 폭발적입니다. 가히 370%. 전년 대비해서 370%가 현재 증가한 수치고 밑에 당기순이익은 어떤가요? 전년 대비해서 30%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는 이게 마이너스로 안 보인다는 거죠. 바로 기타 수익면에서 수익이 별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이거는 뭐 플러스로 봐도 무방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가서 봐야겠죠.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의 구성 부채 자본이잖아요. 자 부채 어떤가요? 934억.
자본은 2천억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자본이 많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구조 현재까지는 아주 건전합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실제로 기업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8년과 19년도에는 마이너스를 했지만, 자, 20년도에 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도 164억, 전년 1년 동안 벌어둔 돈이랑 비슷한 수치까지 올랐다는 거죠. 3분기까지요.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자, 밑에가 아주 좋아요. 투자활동 현금흐름표가 아주 좋은데 이 기업 내에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에 투자를 했겠죠. 자, 미래의 먹거리 투자를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와 19년도에 돈을 벌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활동 밑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150억과 110억을 어디선가 빌려 갖고 온 거죠. 그 돈 갖고 뭐 했어요? 애들이 곳간에 넣어놓은 게 아니겠죠? 바로 저 투자활동에서 166억과 130억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거는 뭘로 돌아와요? 실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현금성 자산도 100억 넘게 갖고 있습니다. 100억과 78억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될 부분은 없다. 현금 흐름표, 아주 좋은 현금 흐름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46%예요. 뭐 300%, 400%, 막 200% 이렇게 부채율이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해당 회사는 46%밖에 부채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또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밑에 유보율이 1000%가 넘게 되고 있어요. 부채가 40%가 넘는데 유보율은 1000%다. 그럼 크게 상관없어요. 유보율에서 현금성 고가 안에 돈이 많다는 얘기니까 이 돈 갖고서 부채가 높아진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BPS입니다. 주당 순 자산 가치겠습니다. 한 주당 너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니?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청산 가치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게 해당 회사가요. 2017년부터 우상향으로 계속 한 주당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가요? 5,900원이에요. 한 주당 5,9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3,000원에서 4,000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한 주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고 칩시다. 상장 폐지가 됐다.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4,000원짜리 주식 갖고 있는데 해당 회사가 나한테 5,000원을 주는 거예요. 주당 순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당연히 뭐 부채도 제외하고 하면 돌아오는 뭐 일반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자산 가치를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현재 주가는 3,000에 4,000원 되는데 주가는 5,900원대다. 그러니까 PBR이 낮을 수밖에 없죠. PBR이 낮다는 것은 당연히 PBR이 적정 주가 혹은 고평가가 돼도 충분히 무방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 대비, 재무 구조 대비해서는 현재 PBR 그리고 BPS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 올라가도 된다. 더 올라가도 된다는 게 뭐냐면 주식 가격이 더 올라가도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해당 회사 종목명 알 수는 있겠으나요?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입니다. 자,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투자 포인트만 있고 현재 곡간 상태 불안하면 이거 섣불리 투자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곡간 상태 아주 좋은 데다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김사부님 멋져요 라고 해주신 분 계셨어요. 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사부님픽 공략주 공개도 해드리지만 실시간으로 계속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차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실적 주가 차곡차곡. 굉장히 기분 좋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뭐 실적이 지금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나눠왔는데 주가가 차곡차곡 올라간다라는 얘기겠죠. 자,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차트상 위치가 만약에 오늘 최고가에 있다.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다. 들어가기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해당 회사의 주가는요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오. 너무 좋은 기회죠. 너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어떤 패턴을 가졌고 현재 차트상 위치는 어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죠. 2010년도 영업이익이 110%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실적이 오르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바로 기존 공구 사업 성장 정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 정체 하락했다는 것은 당연히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겠죠.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전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나오죠. 전장 사업의 기대감의 상승. 자, 주식시장은 기대감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나와야 돼요? 실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실적이 이젠 기대감, 그 테마성을 넘어서는 실적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주봉이죠. 자, 10주봉에서 지금 하단에서 위치한 상태에서 추세선상 하단 쪽과 같이 맞물린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요. 현재 주봉상 봐도 어떻습니까? 주가 많이 내려와서 현재 다지는 구간으로 보이고 현재 2016년, 17, 18, 19년도 보세요. 밑에 거래량들이 있습니까? 주봉상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20년, 21년 들어서 슬슬 관심들을 갖게 되는 거죠. 주봉상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해당 회사가 공구 사업이 아니라 전장 사업을 메인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주봉상 상승형 패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일봉도 볼까요? 자, 일봉상요. 지금 박스권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7월 21일 날 계양전기가 상승을 했었죠. 저희가 이거 한 두 번 정도 수익을 한번 냈던 것 같은데요. 자, 12월 달에도 수익을 내고 저희가 7월 달에도 한번 다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CG 한번 다뤘었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아, 지금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어요. 맞아요. 이때 다뤄서 7월 달에 상승하고서 지금 다시 한번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타점이 왔기 때문인데 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일봉산 현재 박스권 위치에 아주 좋은 타이밍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박스권 위치에 있는데 밑에 482평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482평선이 2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선인데 그 장기 인편선과 하단선이 딱 만나는 시점이다. 7월 20일 날 상승하고서 주가 내려오면서 누가 보면 뭐 하락형 쌍봉이 아니야 하겠지만 제 눈에는 상승형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상승형 패턴, 하락형 상승형 패턴을 가지면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좋은 타이밍이 지금 맞물려 있고요. 2020년 말 그리고 20년 초반 때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했던 그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수급량들 보세요. 엄청난 수급량들이 들어있고 또 한 번 7월 달에 수급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하고서 현재 어떤가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아주 많이 줄었다는 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거죠. 해당 회사의 투자 포인트나 성장 포인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재무구조가 엉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저희는 기회라고 한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딘가에 우리가 물타기가 아니라 이 내동매매를 하는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잡고 또 하라고 또 잡고 매수하고 해서 예수금을 다 날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정해진 원칙에 입각해서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1타점, 2타점, 3타점까지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요.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요. 제가 이 대응 전략, 비중 그리고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밀리는데 왜 오히려 좋아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또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낱낱이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쉬워요. 벌써 또 헤어질 시간인데요.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 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모터 그리고 이 터보라고 하죠. 저 터보 가수를 좋아하는데 이 터보를 달고서 훨훨 나를 수 있는 그런 기업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부님의 나이를 엿볼 수 있는 힌트였던 것 같아요. 한 줄 평. 자, 터보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셔서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